지금 누구 허락받고 들어온 겁니까? 새벽 2시 항만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가르며 걸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철문을 스치자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점검 중입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는 늘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고 그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장님, 이번에도 그 사람입니까?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죠. 확인 중인데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불빛이 닿을 때마다 그의 손엔 낡은 무전기가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무전은 끊겼습니다. 항구 위로 경보음이 울리고 바람이 거칠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바다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보고를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2시 30분 부산 남항 제3부두였습니다. 항만보안팀장 정은채 씨는 손전등을 들고 철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단 6글자였어요. 은채 씨는 손전등 빛을 남자의 얼굴에 비췄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깊게 파인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소속과 신분증 제시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은채 씨는 허리춤의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김도윤 부팀장님, 제3부두 A구역에 무단 침입자 발견했습니다. 또 그 검은 코트 아저씨예요? 대장님, 이번 주만 3번째잖아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도윤 부팀장님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바로 출동하세요. 은채 씨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강제 연행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철문 사이로 스며들었죠. 저 컨테이너 구역, 오늘 점검 끝났습니까? 남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은채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23번 컨테이너, 오늘 새벽 2시에 도착 예정이었죠. 은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정보는 보안팀 내부에서도 팀장급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은채 씨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호흡의 리듬까지 모든 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군인이었어. 은채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의 움직임이었어요. 김도윤 부팀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대장님, 어디 갔어요, 그 사람? 방금 나갔습니다. 에이, 또 놓쳤네. 대장님 요즘 이상해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채 씨는 대답하지 않고 23번 컨테이너 방향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23번 컨테이너 다시 확인합니다. 네, 아까 점검 끝났잖아요. 한 번 더요.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컨테이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23번 컨테이너는 겉보기엔 평범한 수입 화물이었죠. 문 열어보세요. 은채 씨의 지시에 도윤 씨가 열쇠를 꺼냈어요.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은채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컨테이너 안쪽 벽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까는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장갑을 끼고 흠집 주변을 살폈어요. 손가락 끝에 뭔가 묻어나왔습니다. 대장님, 이거 녹가루가 아닙니다. 금속 절단 흔적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누군가 이 컨테이너를 열려고 시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CCTV 확인합니다. 지금 당장요.
은채 씨는 관제실로 뛰어갔어요. 모니터에 비친 화면을 되돌리자 새벽 1시 50분경 검은 그림자 하나가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남자는 컨테이너를 열려던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싸우다 사라졌어요. 대장님, 저 사람, 우릴 지킨 겁니까?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날 밤 은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채 씨는 새벽 4시까지 CCTV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죠. 대장님, 이제 좀 쉬세요. 눈 충혈됐어요. 도윤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 움직임 좀 보세요. 은채 씨는 화면을 일시정지했어요. 남자가 컨테이너 앞에서 다른 침입자와 맞서는 장면이었죠. 저 자세, CQC 근접 전투 기본기입니다. CQC요? 그게 뭔데요? 도윤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수부대에서 쓰는 제압술이에요. 저각도로 팔을 꺾는 건 민간인은 못합니다. 은채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더 되돌렸어요. 남자가 처음 카메라에 잡힌 건 일주일 전이었죠. 매일 새벽 2시 같은 시간에 나타나 항만을 돌았습니다. 규칙적이에요. 순찰 패턴이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까? 도윤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은채 씨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타날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대장님, 혹시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위험했으면 진작 우릴 해쳤겠죠. 은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그날 저녁 은채 씨는 부두 근처 국밥집에 들렀어요. 항만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작은 가게였죠. 어서 오세요, 보안팀장님. 김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채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정겨웠죠.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검은 코트 입은 남자 본 적 있으세요? 은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은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이상한 양반 말이에요? 이상하다뇨? 매일 새벽에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데 말이 없어요. 돈만 놓고 후다닥 나가버리죠. 춘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나. 처음엔 무서워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눈빛이 착해요. 나쁜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눈빛이었는데요? 춘자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피곤한 눈빛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걸 계속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눈이었죠. 은채 씨는 국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곤한 눈빛. 그녀도 그 눈을 봤었어요. 어젯밤 손전등빛 아래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이었죠. 사장님, 그 사람 혹시 뭐라고 말한 적 없나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춘자 사장님이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국밥값을 깎아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받아야 합니다. 지키는데도 값이 있으니까요. 은채 씨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지키는데도 값이 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 오늘도 올 것 같아요? 글쎄요, 요즘 며칠은 안 보였는데 아마 오늘 밤쯤엔 오지 않을까요? 은채 씨는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오늘 제가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근데 밤새 기다리실 건 아니죠? 필요하다면요. 은채 씨는 가게 창가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항만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새벽 1시, 은채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은 졸음을 참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가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은채 씨와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죠.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춘자 사장님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은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어요. 당신이 우릴 지키고 있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춘자 사장님이 뜨끈한 국밥을 내왔어요. 자, 드세요. 오늘도 춥죠? 감사합니다. 남자는 국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은채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어디 아픈 건가? 그녀의 본능이 속삭였죠. 혹시 아프십니까? 남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은채 씨를 바라봤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이 구역을 지키는 게 제 일인데 당신이 쓰러지면 곤란해요.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지키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나타날 겁니까? 은채 씨가 물었어요. 필요하다면요. 남자는 국밥을 다 비우고 10,000원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은채 씨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어요. 춘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죠. 팀장님, 저 사람 정말 아파 보여요. 은채 씨는 남자가 사라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날 밤 은채 씨는 결심했어요. 그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은채 씨는 본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대장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도윤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젯밤 그 사람 만났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럼 왜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은채 씨는 지난 한 달간의 출입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검은 코트 남자의 신원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상합니다. CCTV엔 매일 찍히는데 출입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은채 씨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남자가 항만 외곽 철조망 근처에서 나타나는 장면이었죠. 저기 3구역 후문 쪽입니다. 거긴 폐쇄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당장 현장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3구역 후문으로 향했어요. 녹슨 철문과 무너진 담장이 보였습니다. 은채 씨는 손전등을 켜고 철조망을 살폈죠. 여기 절단 흔적이 있어요. 철조망 아래쪽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길을 사용했어요. 두 사람은 철조망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나타났죠. 자물쇠가 새 겁니다. 은채 씨는 절단기를 꺼내 자물쇠를 끊었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침낭 하나, 가스버너,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여기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도윤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은채 씨는 침낭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죠.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항만 순찰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A구역 이상무 23번 컨테이너 재확인 필요. 2025년 9월 22일 야간 침입 시도 저지. 은채 씨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한 달 넘게 혼자서 항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대장님, 이 사람 대체 뭐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은채 씨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보고는 끝까지 해야 한다. 그때
도윤 씨가 컨테이너 구석을 가리켰어요. 대장님, 저기 약병이 있어요. 작은 약병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약병을 집어들었죠. 간암 3기, 항암제. 라벨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간암이라고요? 대장님, 이 사람 지금 죽어가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은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하려는 겁니다. 은채 씨는 노트와 약병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어요. 도윤 씨,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이 사람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2사람은 컨테이너를 나와 철문을 닫았습니다. 은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도윤 씨, 오늘 밤부터 제가 직접 야간 순찰 돕니다. 뭐라고 할 건데요? 같이 지키자고 할 겁니다. 그날 저녁 은채 씨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은채 씨는 손전등을 들고 3구역 후문으로 향했어요. 철조망을 통과하자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은채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저입니다. 항만보안팀장 정은채입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죠. 검은 코트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왜 왔습니까? 당신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합시다. 남자는 은채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게 뭔지 모르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었습니까? 은채 씨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눈빛이 다릅니다. 지키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죠.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사람은 동시에 항만 쪽을 바라봤어요. 23번 컨테이너 구역입니다. 은채 씨가 소리쳤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가봐야 합니다. 남자는 코트를 여미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은채 씨도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2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23번 컨테이너 구역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 씨와 보안 요원 3명이 쓰러진 컨테이너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앞에는 2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장님, 도윤 씨가 은채 씨를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은채 씨는 현장을 재빠르게 살피며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침입자들이 컨테이너를 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막았어요. 도윤 씨가 가리킨 곳에 검은 코트를 입은 최영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컨테이너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은채 씨는 쓰러진 침입자들을 살폈습니다. 관절이 정확히 꺾여 있고 급소를 노린 타격 흔적이 역력했죠. 이 사람 특수부대 출신이 확실해. 그때 쓰러져 있던 침입자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품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은채 씨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이었어요. 대장님, 위험해요. 도윤 씨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은채 씨는 침착하게 침입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무릎으로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침입자는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다시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최영석 씨가 은채 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그 움직임은?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군인이었다고요. 은채 씨는 침입자를 결박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거요. 도윤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2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방금 그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요.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채 씨는 컨테이너 문을 살펴봤어요. 자물쇠가 거의 열릴 뻔한 상태였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은채 씨가 최영석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영석 씨는 컨테이너에 기댄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세 번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컨테이너를 노린 침입 시도가요. 은채 씨는 침입자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단련된 체격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 씨, 이 사람들 신분증 확인해 보세요. 벌써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습니다. 도윤 씨가 침입자의 주머니를 뒤지며 대답했어요. 풀어드립니다. 최영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은채 씨가 물었지만 최영석 씨는 대답하지 않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석 씨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어요. 잠깐, 어디 가는 겁니까? 은채 씨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사받아야 합니다. 당신도 목격자니까요. 필요 없습니다. 최영석 씨는 은채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용의자도 목격자도 될 수 없죠. 무슨 말입니까? 은채 씨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최영석 씨는 이미 몇 걸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지키자는 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은채 씨는 그를 쫓으려 했지만 도윤 씨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대장님, 경찰이 왔어요.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고 침입자들은 곧바로 연행됐습니다. 은채 씨는 경찰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며 계속 최영석 씨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봤어요. 컨테이너 침입 시도를 막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본부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침입자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는 조서를 작성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23번 컨테이너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윤 씨와 보안 요원들이 컨테이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대장님, 도윤 씨가 은채 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침입자들이 컨테이너를 열려고 했어요. 근데 도윤 씨가 가리킨 곳에 최영석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앞엔 2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압했습니까? 은채 씨가 물었어요. 최영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침입자 한 명이 갑자기 칼을 휘둘렀어요. 은채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은채 씨는 침착하게 침입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침입자는 신음을 내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최영석 씨가 은채 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군인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3번째입니다. 최영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번째라고요? 지난 한 달간 이 컨테이너를 노린 침입 시도가 3번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영석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겁니까? 은채 씨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조사받아야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침입자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새벽 5시 은채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춘자 사장님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 팀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그분 혹시 보셨나요? 춘자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요즘 며칠째 안 보이네요.
그분이 어디 사신다고 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평생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근처에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 어디 있죠? 아, 남항 끝에 낡은 등대 있잖아요. 은채 씨는 차를 몰고 남항으로 향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하얀 등대가 외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은채 씨는 조심스럽게 등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입니다. 정은채입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고 최영석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습니다. 등대 안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낭, 가스버너, 약병들이 놓여 있었죠. 최영석 씨는 창가로 가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생 바다를 봤습니다. 어떤 바다였습니까? 지켜야 할 바다였습니다. 은채 씨는 그 옆에 섰어요.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최영석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가정보원 최영석. 은채 씨는 숨이 멎었어요. 국정원 요원이었습니까? 2년 전 순직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임무가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임무입니까? 북한 밀수 루트를 막는 일입니다. 23번 컨테이너가 그 핵심이죠. 은채 씨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혼자서요? 죽어가면서요? 최영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채 씨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켜야 하니까요. 최영석 씨의 눈에 온기가 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탁자 위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자정 23번 위치에서 회수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일 자정 그들이 또 움직입니다. 은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함께 막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채 씨는 본부 회의실에서 도윤 씨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오늘 밤 그 사람들이 올까요? 도윤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옵니다. 감청 내용이 확실했어요. 은채 씨는 항만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23번 컨테이너 주변에 CCTV 사각지대가 3곳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그럼 우리가 미리 숨어 있다가 잡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무엇을 가져가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대장님,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은채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출동 준비하세요. 2시간 후 현장 도착합니다. 네, 대장님. 은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최영석 씨, 당신도 올 거죠? 밤 11시 30분, 은채 씨와 도윤 씨는 23번 컨테이너 근처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대장님, 추워요. 도윤 씨가 떨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검은 그림자 3개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은채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침입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지금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입자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침입자들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게 뭘까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물건인 건 확실해요. 침입자들이 상자를 들고 항만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밟습니다. 은채 씨와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침입자들을 따라갔어요. 침입자들은 3구역 후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최영석 씨가 사용하던 길이야. 은채 씨는 긴장했어요. 철조망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최영석 씨였어요. 멈추시오. 최영석 씨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침입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냐? 침입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국가정보원 최영석, 당신들은 포위됐소? 최영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침입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상자를 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은채 씨가 소리치며 뛰어나갔어요. 도윤 씨도 무전기를 들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부 3구역 후문에 침입자 3명, 지원 바랍니다. 은채 씨는 가장 빠른 침입자 1명을 쫓아갔어요. 침입자는 철조망을 넘으려 했지만 은채 씨가 그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침입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채 씨는 재빨리 그를 제압하고 결박했습니다. 1명 확보. 최영석 씨는 다른 2명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지고 몸이 휘청거렸어요. 침입자 1명이 최영석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최영석 씨는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었어요. 최영석 씨, 은채 씨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침입자가 최영석 씨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은채 씨가 뛰어들어 침입자를 제압했어요. 깔끔한 한 방에 침입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괜찮습니까? 은채 씨가 최영석 씨를 부축했어요. 최영석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1명은 어디 갔습니까? 도윤 씨가 쫓아갔어요. 멀리서 도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1명 더 잡았어요. 은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 잡았습니다. 최영석 씨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저걸 열어야 합니다. 은채 씨는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작지만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2년간 찾던 증거입니다. 최영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 밀수 루트의 모든 증거입니다. 거래 내역, 연락책, 금액까지 전부요. 최영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은채 씨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에 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본부장이 눈치채면 위험합니다. 최영석 씨가 말했어요. 은채 씨는 사무실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가 옵니다. 도윤 씨가 속삭였어요. 세 사람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봤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정 팀장 계십니까? 김진수 본부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채 씨는 최영석 씨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최영석 씨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네, 본부장님. 은채 씨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문을 열었어요. 김 본부장님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 사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침입자들은 다 잡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뭘 찾았습니까? 은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김 본부장님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컴퓨터로 뭘 보고 있었습니까? CCTV 영상 분석 중이었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천천히 은채 씨에게 다가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 팀장, 혹시 이상한 물건 발견한 거 없습니까? USB라든지 서류라든지요. 은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 벌써 알고 있어. 아니요, 아직 발견한 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도윤 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김 본부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받겠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복도로 나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은채 씨는 재빨리 책상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최영석 씨가 땀을 흘리며 숨어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최영석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 본부장님이 통화를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정 팀장, 오늘 본부 회의가 있습니다. 10시까지 회의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문이 닫히자 은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석 씨가 책상 아래에서 나오며 기침을 했어요. 위험했습니다. 벌써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최영석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 제 차 열쇠 가져오세요. 은채 씨가 지시했습니다. 네, 대장님. 도윤 씨가 황급히 나갔어요. 은채 씨는 최영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검찰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본부장이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최영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를 보내세요. 당신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도윤 씨가 검찰에 가는 겁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차 열쇠를 들고 돌아왔어요. 은채 씨는 USB를 도윤 씨에게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부산지검에 직접 전달하세요. 꼭 검사님 손에 직접 전해야 합니다. 네, 저요? 도윤 씨가 놀라서 물었지만 은채 씨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도윤 씨는 USB를 소중히 받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은채 씨와 최영석 씨만 남은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의에 가세요.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겁니다. 최영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USB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도윤 씨가 검찰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은채 씨는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2시간이면 도윤 씨가 검찰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최영석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은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시간만 버티면 돼, 할 수 있어. 회의실 문을 열자 김진수 본부장님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팀장.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진수 본부장님과 간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 팀장. 김 본부장님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은채 씨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어젯밤 사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죠? 네, 자정경 23번 컨테이너에서 침입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은채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침입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김 본부장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럼 컨테이너 안엔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수입 화물이었습니다. 김 본부장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네, 본부장님. 이상하네요. 일반 화물을 훔치러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 본부장님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저희도 의문스럽습니다. 정 팀장, 혹시 숨기는 거 없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숨기는 게 있을 리 없잖습니까? 은채 씨는 김 본부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 김 본부장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복도로 나갔어요. 은채 씨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9시 10분이었어요. 도윤 씨, 제발 무사히 가고 있길. 본부장님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 팀장, 김도윤 부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채 씨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출근했을 텐데요. 아니요, 사무실에 없던데요. 본부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현장 점검을 나갔나 봅니다. 이 시간에 현장 점검을요? 김 본부장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은채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정 팀장, 솔직히 말하세요. 어젯밤 뭘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 본부장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간부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USB를 찾았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은채 씨도 맞섰어요. 김 본부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은채 팀장, 지금 당장 그 USB를 내놓지 않으면 직무정지입니다. 대체 무슨 USB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당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영장 없이요? 내부 조사에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간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당장 정 팀장 사무실을 수색하세요. 간부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채 씨는 속으로 최영석 씨를 떠올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영석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최영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김 본부장님이 소리쳤어요. 국가정보원 최영석입니다. 최영석 씨는 낡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 본부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영석이라니, 당신은 죽었잖아. 죽은 걸로 처리됐을 뿐입니다. 최영석 씨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2년간 당신을 추적했습니다. 그림자. 본부장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최영석 씨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 사본입니다. 간부들이 숨죽이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김 본부장님이 당황하며 외쳤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은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비틀거렸어요. 당신들 감히. 그는 갑자기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멈추세요. 은채 씨가 소리쳤지만 본부장님은 이미 복도로 달려나갔어요. 쫓아가세요. 최영석 씨가 외쳤습니다. 은채 씨는 재빨리 본부장님을 쫓아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김 본부장님은 비상계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본부장님, 도망가면 더 불리합니다. 은채 씨가 소리쳤지만 김 본부장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던 본부장님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난간에 부딪혔어요. 위험합니다. 은채 씨가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본부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은 본부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본부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본부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석 씨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2년 전부터였습니까? 최영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본부장님은 고개를 들어 최영석 씨를 바라봤어요. 당신을 순직 처리한 것도 저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영석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본부장님은 30년간 이 항만을 지켜온 분이잖아요. 은채 씨가 물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키기만 하면 뭐합니까? 월급은 똑같고 인정은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팔았습니까? 최영석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나라요?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본부장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30년을 일했는데 퇴직금도 형편없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못 내는 형편이었어요. 은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요.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본부장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번 발을 들여놓으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협박했습니다. 누가 협박했습니까? 최영석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북한 측 연락책입니다.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을 순직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제 가족이 위험했습니다. 은채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은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씨였어요. 대장님, 도윤 씨 무사합니까? 네,
지금 검찰청입니다. 검사님께 USB 전달했어요. 은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요. 다치지 않았죠? 네, 괜찮아요. 근데 오는 길에 누가 저를 미행했어요. 차로 들이받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은채 씨는 본부장님을 바라봤어요. 본부장님, 도윤 씨를 미행시킨 겁니까? 본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시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최영석 씨가 물었어요. 아마 북측 연락책일 겁니다.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은채 씨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검찰청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네, 대장님. 검사님도 보호해 주신답니다. 전화를 끊고 은채 씨는 최영석 씨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을 부르세요. 최영석 씨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을 넘겨야 합니다. 은채 씨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경비실, 경찰에 연락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항만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을 체포해 주세요. 은채 씨가 본부장님을 가리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밀수조직 운영 혐의입니다. 경찰관들은 본부장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본부장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 팀장. 본부장님이 은채 씨를 불렀어요. 네, 본부장님. 미안합니다. 당신은 좋은 팀장이었어요. 본부장님도 한때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은채 씨는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본부장님은 경찰에게 연행되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채 씨와 최영석 씨만 남았어요. 끝났습니다. 최영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은채 씨가 최영석 씨를 바라봤어요. 최영석 씨는 창백한 얼굴로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북측 연락책을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합니다. 최영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당신 몸 상태가 괜찮습니다. 최영석 씨는 은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은채 씨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본부장님이 경찰차에 실려 떠난 후 본부 건물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본부장님이 체포됐다던데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은채 씨는 직원들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영석 씨가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은채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돼요. 최영석 씨는 약병을 꺼내 약을 삼켰어요. 은채 씨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북측 연락책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본명은 모릅니다. 하지만 코드명은 여우예요. 최영석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2년간 추적했지만 한 번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연락하는 겁니까? 암호화된 메시지로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영석 씨는 노트에 적힌 내용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본부장이 체포됐으니 이제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움직인다는 겁니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은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만이 평온하게 보였어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23번 컨테이너 구역입니다. 최영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거래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니 여우도 그곳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여우는 그걸 모릅니다. 아직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될 테니까요. 은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23번 컨테이너에서 기다리는 겁니까?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영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은채 씨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어요. 미안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은채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오늘 밤만 더 버티면 됩니다. 최영석 씨는 은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마지막까지 하게 해주세요. 은채 씨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은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위험하면 즉시 후퇴하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최영석 씨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11시 은채 씨와 최영석 씨는 23번 컨테이너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오늘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은채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올 겁니다. 여우는 신중하지만 탐욕스러운 놈이에요. 최영석 씨는 컨테이너를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됐어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 30분이었습니다. 최영석 씨,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최영석 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은채 씨는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1시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했어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최영석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그림자는 컨테이너 문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은채 씨는 손전등 빛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은채 씨가 작게 외쳤어요. 그림자의 정체는 항만 경비팀장 강민호 씨였습니다. 은채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강민호 팀장님이 여우란 말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최영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잡아야 합니다. 은채 씨가 일어서려 했지만 최영석 씨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잠시 후 강민호 팀장님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어요. 지금입니다. 최영석 씨와 은채 씨는 동시에 일어나 강민호 팀장님 앞을 막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강민호 팀장님의 얼굴을 비췄어요. 정 팀장,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강민호 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 팀장님. 은채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 시간에 컨테이너에서 뭘 하셨습니까? 강민호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찰 중이었습니다. 순찰이요? 그럼 그 가방은 뭡니까? 은채 씨가 가방을 가리켰어요. 강민호 팀장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개인 물건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여우. 최영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압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가방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당신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우, 북한 밀수 조직의 연락책이라는 소리입니다. 최영석 씨는 천천히 다가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어요. 2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가방 안에 있겠죠. 은채 씨가 단호하게 말하며 한 발 다가섰어요. 그 순간 강민호 팀장님은 가방을 바다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안 돼. 은채 씨가 소리쳤지만 가방은 이미 어둠 속으로 날아가 철푸덕 소리를 내며 물에 빠졌어요. 이제 증거도 없네요. 체포할 겁니까? 뭘 근거로요? 강민호 팀장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은채 씨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봤어요. 강 팀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한 동료 아닙니까? 동료요? 10년을 함께 일했는데 연봉 차이가 얼만지 아십니까? 강민호 팀장님의 목소리에 냉소가 담겼어요.
그래도 나라를 배신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가 우릴 뭘 해줬습니까? 정 팀장은 모를 겁니다. 최영석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본부장이 체포됐다고요? 오늘 아침에요.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은채 씨가 차갑게 말하자 강민호 팀장님은 한 발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 계좌 내역부터 거래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됐어요. 최영석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강민호 팀장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허공을 바라봤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은채 씨는 무전기를 꺼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본부 경비실 23번 컨테이너로 지원 바랍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고개를 들어 은채 씨를 바라봤어요. 정 팀장 미안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은채 씨는 차갑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경비팀이 도착했고 강민호 팀장님은 저항 없이 연행됐어요. 현장에 은채 씨와 최영석 씨만 남았습니다. 최영석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2년이 걸렸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은채 씨가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최영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최영석 씨. 은채 씨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최영석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최영석 씨. 은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석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 팀장, 함께 해줘서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 구급차 부릅니다. 은채 씨는 황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구급차 요청합니다. 23번 컨테이너 구역 긴급 상황입니다. 최영석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네, 지키셨어요. 그러니 버티세요. 은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항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은채 씨가 소리쳤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재빨리 최영석 씨를 들것에 옮겼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은채 씨가 구급차에 올라타려 했지만 최영석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남아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위험해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영석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가방을 건져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은채 씨는 최영석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약속하세요. 끝까지 지킨다고요. 약속합니다. 최영석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놓았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은채 씨는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가방을 건져내야 해. 은채 씨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경비실, 잠수 장비 준비하세요. 23번 컨테이너 앞바다에 물건을 건져내야 합니다. 네, 대장님.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은채 씨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심 5m쯤에서 가방이 보였어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건졌습니다. 경비팀이 은채 씨를 끌어올렸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걸 본부로 가져가세요. 은채 씨는 젖은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본부 사무실로 돌아온 은채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USB 하나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은채 씨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내역, 연락 기록,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은채 씨는 즉시 검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채 씨는 USB를 챙겨 차에 올랐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검찰청에 들렀습니다. 검사에게 USB를 전달하고 은채 씨는 다시 차를 몰았어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최영석 환자 어디 계십니까?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층입니다. 은채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최영석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암 말기 상태입니다. 이미 전신으로 전이됐고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은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요. 은채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최영석 씨를 바라봤어요.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니. 은채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면회는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오세요. 은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의자에 앉아 하늘이 밝아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씨였어요. 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최영석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은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대장님,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출근해서 후속 처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전화를 끊고 은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채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최영석 씨 곁을 지켰고 최영석 씨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의식만은 또렷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최영석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자 은채 씨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강민호 팀장과 본부장님 모두 구속됐답니다. 다행입니다. 2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에요. 최영석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한 채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정 팀장,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최영석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은채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원래 해군 UDT 출신이었어요. 10년 복무하다가 국정원으로 스카우트 됐죠. 은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UDT요?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맞아요. 임무는 항상 위험했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최영석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북한 밀수 루트를 추적하다가 내부 배신으로 작전이 실패했고 동료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순직 처리된 겁니까? 은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었거든요. 최영석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2년을 지냈습니다. 가족이 있으십니까? 아내와 딸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겠죠. 최영석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은채 씨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만나고 싶죠. 하지만 이제 와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영웅으로 기억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영석 씨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은채 씨에게 건넸어요. 제 아내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인사입니다. 은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최영석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바다가 보이면 좋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바다로 충분해요. 최영석 씨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채 씨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걸 함께 지켜봤어요. 정 팀장, 당신도 UDT 출신이죠? 최영석 씨가 갑자기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은채 씨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알아보게 돼 있죠. 최영석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침대에서 손을 들어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바다를 부탁합니다, 후배님. 은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서 경례를 올렸어요. 맡겨주세요, 선배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가 병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흘 후 은채 씨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영석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은채 씨는 서류 작업을 멈추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은채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채 씨는 유리창 너머로 최영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면회 가능합니까? 들어가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채 씨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 최영석 씨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은채 씨가 그의 손을 잡자 최영석 씨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 팀장 왔군요. 최영석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왔습니다. 편지는 전해줬습니까? 아직입니다. 선배님이 좀 더 나아지면 함께 가려고 했어요. 최영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세요. 선배님,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던 일입니다. 최영석 씨는 은채 씨의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아내 이름은 박소연이에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받아둬요. 약속합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최영석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은채 씨가 그의 손을 꽉 잡았지만 최영석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심전도 기계가 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채 씨는 최영석 씨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은채 씨는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은채 씨는 해운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소연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은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최영석 씨의 유언을 전하러 왔습니다. 박소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석이를 아세요? 하지만 영석이는 2년 전에 죽었는데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 씨는 편지를 꺼내 박소연 씨에게 건넸어요. 최영석 선배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박소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소연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질 때쯤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2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당신과 딸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킨 바다 위에서 당신과 딸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영석. 박소연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석이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군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은채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전해주셔서요. 영석이는 항상 바다를 사랑했어요. 선배님은 영웅이셨습니다. 은채 씨는 일어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은채 씨는 다시 항만으로 돌아왔어요. 23번 컨테이너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죠. 네, 대장님.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은채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꺼내 바다에 던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당신의 바다는 지금도 평화롭습니다. 국화가 파도에 떠내려가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은채 씨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